안녕하십니까. 동아사에서 사찰 문화 해설을 하고 있는 봉황팀의 서한 이상철 보고사입니다. 오늘은 동아사에 있는 우벽벽화 중에서 달마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사에서는 달마대사에 대한 그림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그림과 여기에 건너편에 하나의 그림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을 때의 처음의 모습입니다. 그걸 모습에는 설명해 놨는 것이고요. 뒤쪽에 있는 그림은 달마대사가 어떤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총명을 넘어서 인도로 돌아가는 모습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그 시점에서는 중국은 양나라의 무제가 본인이 불교에 상당히 중흥을 일으키고 있는 황제로서 상당히 이름을 떨치고 있을 그 시점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불교를 상당히 많이 육성시켰고 사찰도 많이 지었다는 자부심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명한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온다고 하기에 양무제께서는 달마대사를 한번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처음으로 중국으로 넘어와서 양무제를 만납니다. 그 전에 제가 잠시 달마대사가 모습이 좀 험상궂게 생겼는데, 이렇게 험상궂게 생기신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처음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 배를 타고 넘어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넘어오는데 잠시 배가 항구에 정박을 됐을 때 커다란 뱀이 항구 근처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떤 많은 불편도 끼치고 하기 때문에 달마대사께서 이 뱀을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잠시 어떤 도수를 뿌려서 그 뱀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유체이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건 한데 달마대사가 이 뱀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뱀을 다시 꿈틀꿈틀 움직여서 뱀을 멀리 치워버립니다. 그러고 난데 그 시점에 다시 자신의 몸을 찾아서 왔는데, 달마대사가 몸을 잠시 유체이탈하고 벗어났을 때 지나가던 산신이 달마대사의 모습을 보고 야, 이렇게 잘생긴 젊은이가 있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마대사의 몸을 빌려서 자기 영혼과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달마대사는 다시 돌아왔는데 영혼이 다시 자기 육체를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주위를 살펴보니 지금같이 생긴 험상궂은 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달마대사가 어쩔 수 없이 이 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때 모습이 지금의 달마대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달마대사 모습 한번 보시죠. 달마대사 모습이 조금 험상궂게 생겼는데, 원래는 인도의 왕자 출신으로서 상당히 어떤 잘생기고 멋있는 분이었었는데, 잠시 유체이탈을 해서 뱀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본인 몸을 찾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만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 뵙고 처음 묻습니다. 나는 불사도 많이 하고 여러 절을 짓고 스님들을 위해서 많은 공양도 하고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달마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무제는 깜짝 놀라죠.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달마대사는 나의 공덕이 없다고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육조단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마대사께서 양무제께서 하신 것은 공덕은 없고 복덕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혜택을 베풀므로써 후대에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인간보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덕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위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복을 짓는 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물론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어떤 불사를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덕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양무제는 약간 마음이 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덕이 없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이야기합니다. 학연무성이라고, 세상에 학연이 드러나서 성스러울 것이 없는데 무슨 어떤 깨달음이라고 있겠습니까? 지금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릴 때 비 내리는 이 자체가 깨달음이지 어떻게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양무제는 어떤 것을 자꾸 찾으려고 했는 그런 형태고, 달마대사 입장에서는 깨달음이란 어떤 것을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와 바르게 보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무제는 더욱더 실망을 하고 달마대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달마대사는 모르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마대사가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나와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현상이 될 것인데, 나를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나와 세상이 분리되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무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달마대사께서는 나와 양무제와는 더 이상 어떤 불교적인 인연이 있지는 않구나 생각하고 북쪽으로 떠나갑니다. 이때 북쪽으로 가는 가운데 양자강에 이릅니다. 양자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뒤에서 많은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무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그 많은 공덕을 짓고 불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스님이 달마대사께서 아무 일도 없다고, 아무 공덕도 없다고 이런 이야기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실망을 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어쩌면 달마대사를 해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달마대사께서 양자강에 이르렀을 때 배도 없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없었습니다. 달마대사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갈대잎이 있기 때문에 달마대사께서는 갈대잎을 꺾어서 양자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뭐 세계 최초로 우리가 서핑보드를 타고 멀리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남쪽에 등지고 북쪽 숭산의 소림사로 향하게 됩니다. 달마대사는 남쪽에서의 어떤 인연이 없음을 알고 북쪽에서 숭산 소림사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면벽구전이라든가 해가 스님을 제자로 드리든가 많은 선에 대한 많은 일을 이루시는데, 그 당시에 보리유지 스님과 광통율사께서 달마대사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에게 독약을 들은 공양물을 드립니다. 달마대사는 몇 번을 거절했지만 인연이 다했음을 알고 독이 든 공양물을 드시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달마대사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왕께서 달마대사가 세상을 떠났다니 안타깝기는 하지만 고이 장사를 지내더라 해서 석간에다가 달마대사를 묻어서 장사를 지내드렸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가 달마대사가 이제 총령을 총령, 지금을 이야기하면 파미르공을 넘어서 인도로 돌아가고 있을 때 총령에서 중국 사신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 사신이 달마대사를 만나보고 난 뒤에 스님 이제 돌아가십니까? 하니까 이제 달마대사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사신이 궁궐로 돌아와서 황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달마대사를 배웠는데 달마대사께서 이제 다시 이제 파미르고원을 넘어가지고 총령을 넘어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황제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달마대사는 얼마 전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황제가 생각할 때 그림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가 높은 스님이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석간을 열어가지고 살펴봅니다. 달마대사가 정말 죽었는지 다시 석간을 열어보아라 하니 석간 속에서는 달마대사는 없고 여기에 보이는 집신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달마대사께서 넘어가실 때 집신을 한 짝만 신고하고 한 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보리유지 스님이라든가 광통율사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스님이었지만 달마대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뛰어난 어떤 스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향후에 중국에서 선이 크게 발전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달마대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